안녕하세요. 꼼수학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이죠. 요거 뭐 이렇게 펼쳐졌어. 간략히 눌러서 쉽게 이해하는 미분의 본질. 요거 영상 요 시리즈를 4개를 올렸는데 답글이 많이 달려서 첫 번째는 요 두 번째 영상에 답글이 가장 많이 달려 있어서 요거에 대한 답글에 대한 답을 좀 하려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시청자가 현재 2분.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설명하는데 좀 집중을 할 거라 채팅을 못 볼 수도 아니에요. 채팅 열심히 볼 거니까 뭐 궁금한 점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이네요. 무한대 양파라 생각하면 껍질을 하나씩 벗겨서 쌓으면 바닥은 가장 바깥 껍질 길이 2파이 r이고 높이는 r인 삼각형이 됩니다. 뭐 삼각형 그래요. 그렇게 만들 수 있겠죠. 뭐 원을 무한히 잘라가지고 별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요. 사각형도 만들고 삼각형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아무 도형이나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성립한다 이런 방식을 적분이라고 하지요. 아니 그건 적분이 아니고 그냥 얇게 썬 건데 굳이 길이를 적분하면 넓이, 넓이를 미분하면 길이. 여기가 핵심인 것 같은데 이분이 쓰신 게 길이를 적분하면 넓이래요. 넓이를 미분하면 길이가 되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각형이 제일 넓이 구하기 편하니까. 자, 어떤 사각형이 하나가 있어요. 한 변의 길이를 1이라고 하고 요 변의 길이를 sin x라고 할게요. 아마 이 밤이슬님 여기 댓글을 다신 밤이슬님은 문과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과는 저런 얘기를 안 하게 될 텐데 넓이를 미분하면 길이가 된대요. 좋아요. 자, 얘의 넓이는 sin x예요. 가로하고 세로를 곱하면 sin x가 넓이가 되는 거죠.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x가 되죠. 코사인 x. 넓이를 미분하면 길이가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미분을 해봅시다. 코사인 x를 미분해 볼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사인 x가 되죠? 길이를 미분하면 그럼 다시 넓이로 돌아가네요. 사인 x가 넓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길이를 미분하면 다시 넓이로 돌아오는구나. 넓이를 또 미분하면 얘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죠? 이제 넓이를 미분하면 길이가 돼요. 그런가 봐요. 요걸 다시 미분하면 다시 넓이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넓이를 미분하면은 넓이를 미분하면 길이가 됐다가 길이를 미분하면 넓이가 됐다가 넓이를 미분하면 길이가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넓이를 미분하면 길이가 된다라는 거는 전혀 얼토당토 안 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 늘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네, 제가 아는 분인데 등려 축하드립니다. 그 카톡에서 사진 봤는데 너무 이뻐갖고 따님 사진이 너무 이뻐갖고 진짜 한 시간은 오바고 한 10분 동안은 진짜 쳐다보고 있었어요. 진짜 볼 너무 이렇게 만져보고 싶더라고요. 볼스타라고 너무 예뻐갖고 저도 사랑합니다, 반장님. 그 다음 다양한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하여튼 열의가 패스. 배우고 싶은데 어렵네요. 배우고 싶은데 어렵네요. 패스. 그림을 그리니 이해가 빠르네요. 질문이 아니고요. 요 분은 유명한 강사시죠. 저는 이분이 요분 그 완전 초창기에 구독자 한 100명일 땐가? 그때부터 이제 구독을 하고 있는데 되게 오래됐습니다. 한 4년, 5년 된 것 같은데 이분 구독한 지 처음부터 되게 빠져들게 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재밌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에요. 말투도 재밌고 얼굴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말투가 재밌습니다. 말투
얼굴도 말투랑 되게 어울리는데 되게 유머 감각이 있고 막 그러실 것 같은데 항상 진지하십니다, 이분이. 그래서 더 재밌어요. 엄청 웃깁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업이 웃기다는 게 아니라요. 수업 내용은 정말 진지하고 막 그런데 말투 때문에 되게 재밌게 듣게 돼요, 수업을.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댓글을 달았었고요, 여기에. 그다음에 요분은 한양대 수리논술에서 나왔던 내용이래요. 요거 제가 찾아봤는데 비슷한 내용을 못 찾겠더라고요. 한양대 수리논술이 몇 년까지 있더라? 십몇 년도까지밖에 없어갖고 못 찾았습니다. 혹시 어디에 나왔던 내용인지 아시면 저한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미분 개념을 잘 모르고 순간 변화율 정도만 알고 있는데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그 다음에 이 영상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저는 미분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정도의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본질이라는 말은 위대한 수학자들, 저 같은 보통 사람은 근접할 수도 없는 그런 위대한 수학자들이 일생을 쏟아부어 연구하고 정립한 내용에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전혀 저는 공감이 안 되는 건데, 이분도 이제 문과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텐데, 본질이라는 게 뭐 대단한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뭐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면은 되게 어렵겠죠. 정의하기 힘든 거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본질이라는 거는. 아니 근데 미분의 본질이 뭐가 어려운 거라고 평생을 쏟아부어서 연구를 해요. 아니, 미분 만든 사람이 이제 뉴턴하고 저는 요렇게 잡으면 잘 안 돼요. 요렇게 딱 잡아야 됩니다. 짧게. 그래야 글씨를 쓸 수 있어요.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둘이 동시에 만들었죠. 근데 뉴턴은 이 미분을 만들고 나서 몇 년 동안 묻어뒀단 말이에요. 한 10년, 20년 요 정도 묻어놨죠. 제가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뉴턴은 물리학자였단 말이에요. 그죠? 뭐 수학적으로도 대단하신 분이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이 뉴턴이 그 방법을 개발했던 게 변화량을 이제 생각을 하다가 개발을 했던 것 같아요, 미분을. 근데 제 영상에도 올렸듯이 변화량이 어떤 그 정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서 커진다라고 할 때 요게 변화량이잖아요. 요만큼. 근데 미분은 이 결과값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x 제곱으로 한 변의 길이가 x라고 해서 x씩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는 x 제곱인 거고요. x의 값이 1에서 2로 변하면 넓이는 1에서 4로 변하죠. 그래서 요 둘의 차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이 돼요. 이게 변화량이 되는데 미분을 하면 이게 2x가 되는 거잖아요. 얘를 미분하면 2x가 돼요. 그래서 1일 때 변화량은 2가 되는 거고요. 1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변화량이 4가 돼요. 그래서 요 둘의 차이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뉴턴이 구하고 싶었던 건 변화량 3인데 이상하게 미분이라는 거를 발명하고 나서 계산을 해봤더니 2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2라는 게 도대체 뭐지? 변화량도 아니고 대체 이게 뭐가 나왔을까라고 막 고민을 하다가 아예 별 쓸모 없는 거겠지 하고 묻어둔 거죠. 뭐 이상한 거겠지. 뭔가 의미는 있을 텐데 아예 모르겠다 묻어두자 라고 해서 이제 묻어두고 있다가 그게 몇십 년 뒤에 이제 라이프니츠가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 쓰임새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미분이 폭발적인 관심을 얻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뉴턴은 미리 발견하고도 그거를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대단하게 생각을 안 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미분은 왜 만들어졌어요? 미분은 변화량을 관측하기 위한 도구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뉴턴이 만들었죠. 최초로. 그러니까 미분의 본질,
본질이라는 거는 별게 아니에요. 그냥 변화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게 본질이고, 뭐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어떠한 개체에 대한 본질을 탐구하는 그런 철학적인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그냥 미분 계산이잖아요. 이거 그냥 계산법이 뭘 의미하느냐, 본질은 변화량을 보는 거고, 그 변화는 도형으로 보면은 굉장히 쉽게 함수를 쓰지 않고 잘 관측이 된다. 계산도 편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강의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인 겁니다. 뭐 그렇게 본질이라는 단어를 너무 대단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댓글은 A일 때 정사각형의 면적 2파일 경우, 원의 면적 4파일 경우 9의 표면적, 아마 그럴 겁니다. 변화율은 이렇게 미분값이 0된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 말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학교면 미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해 주는데 그냥 무대뽀로 외우니 모르지. 시간 많이 지나 까먹었지만 미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돼. 이분은 이제 썸네일에 있는 x제곱은 왜 2x가 되는가를 보고 들어와서 댓글만 싹 적어놓고 튀신 그런 분인 거죠. 영상 내용을 전혀 안 보셨어요. 영상을 봤다면 이런 댓글을 못 달겠죠. 그 다음 미분하면 물리량도 변하는 것은 맞지 않나요?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가속도임. 원넓이를 반지름으로 미분하면 원주 맞는 것 같아요. 예. 원넓이를 반지름으로 미분하면 이것도 한번 봅시다. 좀 내리고요. 얘를 됐네요. 어떤 원이 있을 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원이라 그러면 반지름을 그냥 r로 해서 넓이를 파이 r 제곱이라고 하니까 얘를 미분해서 2파이 r, 얘가 둘레의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댓글을 단 건데, 이 반지름을 얘도 sin x로 합시다. 얘를 sin x라고 해요. 반지름을. 아유, 잘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얘의 넓이는 파이 sin 제곱 x죠. 그리고 둘레의 길이는 2파이 sin x가 돼요. 맞죠? 근데 넓이를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요거 미분하면 2파이 sin x 코사인 x가 되죠. 둘레의 길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원 역시 마찬가지로 미분하면 원주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도형이 안 됩니다. 모든 도형이 다. 그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다항함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을 때 이게 딱딱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이과는 이런 것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의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이 틀리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보자마자. 그 다음 땡큐 개념 감사합니다. 예. 미분하면 둘레의 길이가 나와요. 얘가 나와요. 요 내용입니다. 요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었는데 하여튼 뭐 이제 뭐 아실 수 있겠죠. 그다음 요거는 공대생 정도로 타겟을 잡으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대학교 교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저는 그냥 취미로 수학 문제, 수능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노가다 아재예요. 그다음 2 더하기 3은 5와 같다. 뭐지? 넘어가고요. 이분도 역시 이제 미분 정의 그 옛날 그 함수식을 전개해 가지고 미분하는 그거를 설명하신 건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영상이. 이분도 영상 안 보고 댓글을 다신 것 같고. 정사각형도 원점의 중심을 갖고 세로의 길이가 2x가 되도록 그려준다면 넓이가 4x제곱. 그쵸? 가로 세로가 2x면 넓이가 4x제곱. 미분하면 8x로 둘레가 나옵니다. 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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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x. 맞죠? 원의 변화 기준과 정사각형의 변화 기준을 맞추면 본질이 같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이거는 영상, 세 번째 영상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둘레 길이가 안 나오죠. 이 부분 영상 썸네일 사진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나요? 영상 보시면 나오는데 이분도 영상을 안 보신 것 같아요. 원과 정사각형의 비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원의 경우에 극좌표계의 개념을 사용하시면서 동일한 요직표 극좌표계에서 바라봐야죠. 그 정도는 당연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내용도 세 번째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요분은 세 번째 영상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입니다. 거리를 미분해도 또 다른 거리가 나오겠네요. 그게 제 영상의 핵심인 건데 요분도 이제 공부를 별로 안 하신, 생각을 별로, 공부라기보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거리 미분하면 속도라고 해요. 그렇게 정한 거죠. 그쵸? 근데 거리라는 거는 두 점 사이에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거를 재는 거거든요. 속도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갔다라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갔다라고 하면 그 사이의 간격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거리라고 하죠. 속도도 역시 거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단위 시간당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는 거죠. 이동한 거리. 그쵸? 속도라는 거는 1분 동안 혹은 1시간 동안 또는 하루 동안 이동한 거리라는 거를 속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속도가 거리인 겁니다. 사실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요거를 쓰기 귀찮으니까 per hour, per second, 세크, per minute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어쨌든 속도랑 거리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가속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물론 물리량이라고 하면 제가 표현을 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거리, 속도, 가속도라는 거는 서로 다른 물리량이죠. 물리에서는 다르게 쓰여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거든요. 거리도 뭐야? 안 돼. 네, 찾았네요. 잘못 눌러가지고 뒤로 가기가 눌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거리를 미분하면 거리고요. 그걸 또 미분해도 거리가 나오고요. 그걸 또 미분해도 변화한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 속도, 가속도라고 이름 붙인 것 뿐이고요. 가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가가속도가 되죠. 그리고 가가속도를 미분하면 가가가속도가 되고요. 그걸 미분하면 가가 계속 그렇게 가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별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물리량인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의미가 있는 건데 다 똑같다는 겁니다. 속도, 가속도, 거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미분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처음에 댓글 달렸을 때 제가 되게 고마워했던 댓글인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기용님, 이게 되게 감동받았어요. 이 댓글을 보고. 근데 감동을 받긴 했는데 제가 올린 영상을 초등학생이 듣고 이해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곡선을 미분하면 그 부분에서의 기울기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그 시점에 가속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쵸? 방금 얘기했어요. 다 똑같은 겁니다. 속도나 거리나 속도나 가속도나 다 똑같은 거예요. 모두 다 거리입니다. 10m 5cm 부분에서 10m가 되는 것이 미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쵸? 10m를 더 넣으면 미분값은 10m가 되어야 한다. 미분값이 10m인 게 아니라 별량이 10m인 거고요. 미분값은 계산해 봐야 나오는 거죠. 제곱 차원을 미분하면 1차원으로 바뀌는데 라고 하셨어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바뀌어요. 문과에서만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넓이, 길이, 넓이, 길이, 넓이, 길이. 미분하면 넓이가 길이가 됐다가 다시 넓이로 돌아왔다가 막 바뀌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원이 낮아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미분은 차원이 안 낮아져요.
계속 유지됩니다. 항상 차원은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극소 구간에서 평균 변화율로 볼 것이냐, 순간 변화율이 1크기의 구간 동안 유지되었을 때 변화량으로 볼 것이냐에서 후자를 택하셨는데, 순간 변화율을 알아야 1구간 동안의 변화량을 알 수 있어서 순환 논리적입니다. 예, 이거 맥락상 영산 1편에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맨 마지막에 쓰셨어. 이걸 앞에다가 쓰시지. 1편 보시면 거기 있습니다. 제가 댓글 달았어요. 네, 거기 있습니다. 아, 이걸 앞에다 쓰셨어야지. 그 다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네요. 와, 뭐 이렇게 오래 걸려? 그 다음, 그래프를 그리면 안다. 읽으면서 진짜 되게 짜증이 났던 답글인데, 그래프를 안 그리고 함수를 안 배우고 미분을 눈으로 바로 직관적으로 파악해서 계산해서 푸는 방법을 지금 만들어서 공개를 한 건데, 이따위 댓글을 다니까 물론 이제 좋은 마음으로 댓글을 다셨을 거예요. 근데 제 그때의 기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짜증이 많이 났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되게 짜증이 많이 나요. 어, 아, 아,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이거 읽고 있는 동안에 김동욱님 강의 보게 돼서 영광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취미 생활로 하는 거예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트림께서 이제 주무시러 간다고. 예. 그 다음에 탑랭크님 노가다 아재인데 수학이라 이거 귀하네 라고 하셨는데, 수학이 그, 그 굉장한 수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수능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수학이라고 하기에는 좀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예, 쉬운 문제들 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수능 문제는 다 풀고 100점 맞습니다. 한 50분 풀면 100점 나와요. 예. 그 다음 유상균님은 이 댓글을 이제 다셨는데, 3차원을 미분하면 2차원이 된다. 이런 댓글이 왜 달리는지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줍니까? 이렇게. 절대 안 그래요. 요거. 순환한다 그랬죠. 넓이 미분, 3차원 미분하면 3차원인 거예요. 3차원의 변화량을 구하는 거고, 그걸 또 미분해도 그 3차원의 변화량을 구하는 거라 또 3차원입니다. 차원이 안 낮아져요. 그 다음 요거는 순간 변화율로 받아들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쌍곡선이든 포물선이든 매번 도형을 쪼개서 이해해야 할 텐데 오히려 불필요한 방식인 것 같아요. 제가 답글을 달았네요. 뭐라고 영상을 보라고 했네요. 나중에 시간 나면 미분 방정식에 적용해서 푸는 방법도 올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아마 안 올리게 될 것 같아요. 올리려나? 저희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걔네가 논문 발표해서 좀 세간의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예. 그 다음 댓글은 수능 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미분과 적분의 본질이 호도되는 듯하여 순간 변화율의 계산이거나 순간 변화율의 역산인 것을, 이걸 아시면서 이런 댓글을 달았다는 거는 뭔가 잘못 공부하신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좀 제 말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좀 과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통계를 봤더니 45살 이상 남자들만 제 채널에 와요. 그러니까 학생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진짜예요. 진짜. 제 통계 공개했잖아요. 이전에 올린 영상 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단순하게 정의를 살펴봐도 단위가 한 개씩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건 제가 보여드렸죠. 이런 거 틀렸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면적과 둘레가 상관관계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 상관관계라고 하면 그쵸, 있는 게 맞죠. 근데 면적을 미분하면 둘레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미분의 본질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 미분의 본질은 뭘까라는 x제곱을 미분할 때 2분의 1이 나온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답글을 보면 두 번째 영상부터 이게 다들 보셨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고리즘이 제가 미분 강의 올린 거 2편부터 2편을 알고리즘에 올려서 이게 조회수가 쭉쭉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1편을 보시면 제 얘기를 다 이해는 안 되겠지만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거든요. 1편을 안 보셔서 이러한 댓글을 다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 꼭지점이 없는 도형의 넓이의 미분은 둘레가 아닐까요? 라고 했는데 넓이하고 둘레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둘레의 길이가 나오는 형태는 아주 특수한 경우만 그렇습니다. 원도 역시 둘레의 길이가 안 나오죠. 원의 넓이를 미분해도 둘레의 길이가 안 나와요. 네, 영상 처음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 안 봐도 요거 딱 보면은 뭘 설명했는지 알겠죠. 고전적인 미분법을 이제 설명하신 건데 영상을 안 보고 그냥 댓글 다신 거예요, 이분은. x제곱은 면적이 아니라 그냥 함수라서 면적을 미분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미분하는 거. 요렇게만 하면 미분의 맛을 못 느끼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요. 다음 실력 수학의 정석을 보시오. 이거 진짜 웃겼는데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영상에서 제 채널에 45세 이상만 들어오고 45세 이상 그분이 이제 본고사랑 학력고사 세대라고 했잖아요. 학력고사. 그리고 요분들이 공부를 한 게 모범 답안, 답지를 문제하고 답지, 특히 모범 답안 같은 거를 달달달달 외운 다음에 그대로 숫자만 바뀌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거기다 쏙쏙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던 그런 세대시거든요. 요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댓글을 다는 거예요. 실력 수학의 정석을 보시오. 실력 수학 정석 보면 뭐 어쩌라고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새로운 발상도 없고 그거는.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인데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정석을 보라고. 근데 사실 교육과정이 바뀌면 정석 전권 세트, 실력 세트 사가지고 다 풀어보고 정독합니다. 항상 그래요. 되게 많이 봤어요, 정석. 책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증명은 아래화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 봐도 되겠죠. 고전적인 증명 써놓으신 것 같고요. 네, 미분 정의에 의해서 된다고 하면 될 것을 이분도 이제 영상을 안 보신 것 같아요. 봤으면 깜짝 놀랐을 텐데. 그 다음에 두 사각형이 각각 x라고 그럼 원래 사각형은 왜 x제곱이냐? 이 영상을 봤는데 이해를 못하다니 이분은 넓이를 못 구하는 분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을 보면은 뭘 잘못 이해했고 뭘 오해했고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라는 거는 알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이 딱 오긴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설명을 해서 알아들을까라는 게 먼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미분을 왜 하는지부터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문제 풀려고 미분 하나, 이게 고등학교 수학 문제 푸는데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게 문제 푸는 거 이외에 미분이 쓰일 때가 있나? 뭐 다른 데서 쓰이는 거 아시면 좀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업하나 정확한 설명 아닙니다. 치명적인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님 설명에는 고려하지 않은 면적, 최적 부분이 있어요. 3차원, 1, 2, 3차원, 뭐 고차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옛날에 한번 이 영상을 종합해서 올렸었거든요. 진짜 오래전에 올렸었는데 그거는 일단 지금 내려놨어요. 이 영상은 새롭게 올렸으니까 옛날 거는 뭐 굳이 그 안 올려 그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내려놨는데
요거는 뭐 궁금하시면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얘는 그닥 어려운 부분 아니거든요. 그 다음 연필 잡은 손 모양 이거 맞나? 어른이 잼민이 젓가락질 하는 듯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원래 왼손잡이였는데 아버지가 이제 왼손을 수건으로 어릴 때 돌돌 말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른손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색하게 잘 못 쓰는 손으로 어색하게 펜을 잡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됐고요. 보통은 이렇게 쓰죠. 이 두 개로 잡고 하나로 받치고 이렇게 쓰는데 이게 힘 전달이 잘 안 돼요. 손에 힘이 소근육이 좀 약해서 그래서 저는 세 개로 잡고 요 세 개로 잡고 씁니다. 연필을.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연필을 되게 짧게 잡아요. 짧게 이렇게. 그 힘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저렇게 안 잡으면 글씨를 못 씁니다. 그 다음에 너무 어렵게 설명하시는 듯 이게 훨씬 어렵지 않나요? 그림 그려가지고 면적 쫙 구하면 그게 더 쉬운 것 같은데. 그쵸. 미분의 본질은 변화율을 알면 변화량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리를 미분하면 거리의 변화량을 구하는 거고 그게 거리예요. 그러니까 속력은 거리랑 똑같은 말입니다. 가속력은 속력의 변화량이고요. 그것도 거리입니다. 차원이 안 변해요. 그 본질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음, 음. 근데 설명은 또 수식을 이용해서 하셨네요. 저는 수식 필요 없이 설명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좌표계를 무시한 무대포 수학 엉터리 미분. 미분은 극한값이다. 미분 가능 불가능은 아니. 뭔가 뭐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미분이 극한값인데 그게 뭐 어쩌라고요? 그게 극한값이 이제 그림으로 표현되니까 엄청 쉽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어, 댓글들을 다 살펴봤고요. 지금 했던 내용들은 녹화해서 올릴 겁니다. 뭐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탑랭크님 댓글을 이제 구해주셨는데 어, 써, 댓글 써주셨는데 저도 갑자기 라이브에 떠서 들어와 본 건데요. 너무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시는 게 아닐런지 싶네요. 자꾸 45세 이상만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는 30대거든요. 그리고 같이 영상 보고 있으면서 댓글을 보고 있는데 댓글 수준만 봐도 댓글 작성자들 연령대가 모두 45세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의 댓글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런지요. 그러셨는데 다 지금 여기 써진 댓글들 다 보기는 했어요. 예,